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어제 이렇게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종목의 수치만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HMM 여전히 이 기준인데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1,500만 주 정도면 이제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만도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도의 흐름이 내일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 만도 기준에 3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주면 그러면 충분히 300만 주 거래의 양봉으로 나와주면 충분히 시세의 전환점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단 그 야간 교육에서는 요 종목별로의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방송 진행한 방송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 그리고 뭐 대한항공, SM 뭐 다 같이 봐야죠.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기준에 10일 공구시 마감을 합니다. 3+2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요 기준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2+1 그다음에 6+6이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3+2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벤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12시까지는 아마 내부자들이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2시 넘으면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죠. 전화 안 하시고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요 기준에 3+2는 이렇게 그리고 특전사항 부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실 분들은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네이버 윤정두 검색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기준인데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홈페이지로 오시면 요 밑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 공식 홈페이지 나옵니다. 또 유튜브도 공식 채널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두 검색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찾아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윤정두.com을 치시면 되고 윤정두.com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주식투시경.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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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 JDIPT JDI 파트너스 PT.co.kr을 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왼쪽에 여기 주식 방송 요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녹화 방송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셔서 무료 교육 방송 어제 야간 교육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보셔야죠.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셀리드 같은 종목 24%씩 올라오는 종목 기준을 잡으실 수 있죠. 또 교육 VOD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교육 VOD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9시간짜리 1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이제 쿠팡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죠. 쿠팡. 그래서 쿠팡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 홈페이지에서 윤정두 치시면 돼요. 쿠팡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44만 원짜리는 4시간짜리 2018년도에 만든 거 110만 원짜리는 9시간짜리 시리즈가 5개가 있고요.
그다음 99만 원짜리는 14시간짜리 기초교육 강좌. 그렇게 해서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 교육 교재를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9시간짜리 각 9시간짜리 교육 동영상과 교재. 그리고 오른쪽 화면 주식 투시경 보시면 아카데미라고 있죠. 누르시면은 14시간짜리 기초교육 USB 이 부분도 전부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9시까지인데 가입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오셨으면은 맨 첫 화면에 여기를 누르세요. 배너를. 그러시고 이거 쭉 읽어보시고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10일 공부시 마감인데 여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픈을 저렇게 해놨으니까 저 시간도 바꿔놓으라고 할 테니까 10일 날짜로 바꿔놓으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교육받고 수익 낸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교육받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교육받아서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장중에 교육도 같이 받겠다. 그렇게 기준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누르시고 또 이벤트 해드릴 때 교육교재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교재 이외에도 내일 당장도 셀리드 같은 종목 한 종목 잡아내서 여태까지 어려웠던 부분 해소를 시키셔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전화를 주셔서 나 카드 결제야 뭐 전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활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다음 동영상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범위가 이제 이거죠.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어제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 무방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잖아요.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계속 오픈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야간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셀리드 같은 경우에 전부 올려드렸단 말이죠. 셀리드 같은 경우.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에. 어제 기준에 이제 그 야간에 셀리드, 야간 무방 특방, 솔리드, 셀리드. 구성은 좀 더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셀리드 보시면 CIS라는 짧아요. 종목이 있는데 내용 자체도 짧고, 어유 뭐 화질이 왜 이래? 잠시만요. 화질 개선 보고를 해놨는데 화질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별로 그렇게 아주 원활하진 않네요. 어찌됐건 어제 야간 방송에서 셀리드 3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립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저 셀리드의 300만 주에 이연제약의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럼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짧게 설명을 더 드려놨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이 짧은 내용보다도 전체 야간 방송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어제 기준에서 마찬가지. 캔들 교육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어제 기준에서의 흐름, 또 대한항공의 흐름, 또 두산중공업의 이런 흐름 이게 이제 얼마일 때요? 21,150원일 때. 두산중공업 21,150원일 때 아니에요? 언제 올려드렸어요? 6월 7일 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으시고 그러시고 장중에 대처를 하시면 얼마나 빠르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오셔서 함께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하다. 지금 이제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타임에다 올려주신 엄지척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 엄지척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지금 기준에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 부분들 뭐 이래저래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까의 기준도 보셔야 되겠죠. 일단 먼저 그 HMM 거부터 내일 기준의 전략 부분을 빠르게 잡아드리면 요 내용이거든요. 일단 6월 10일 목요일 기준에 전략 범위이다. 실적은 뭐 상당히 좋고 거래대금도 항상 뭐 최근에 1위에서 5위 들어오는데 오늘 6위로 이탈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일 거래량 1,5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준에 이제 어제까지 기준 1,684만 주의 추정치의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6월 11일부터 적용이 되죠. KLX 300,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물량이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관련된 이슈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조기 상환, 이건 뭐 가능성 좀 희박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나 현대글로비스, 현대중공업그룹주에게 12 일부를 매각한다. 그것도 사실상은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기준은 이제 뭐 직접 행사의 기준인데 그건 노출돼 있던 내용이죠. 행사를 하고 뭐 시장에 물량 풀 건 아니니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는 쪽에 기준으로 잡고 대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12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되어 갈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평가는 좀 넘어서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한적인 비중 내에서 일평균 거래량 잘 보고 캔들 양봉의 기준 잘 보면 무리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UBS 한투가 아니라 이제 한투 기준이죠. 그 다음에 UBS가 몸집이 가벼워졌는데 차익 실현을 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올지 그 내용을 좀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직 기준의 평균 단가 목표치가 5만 원을 넘기는데 6월 9일 날 종가가 어찌됐건 쭉 미끄러져서 43,750원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수급 부분이 그렇게 꼬여져 있지 않고 공매도 대비 또 차익 실현 매도 대비 상당히 제한적인 매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과도한 눌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10일 날 전략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요거하고 조금 전에 보신 요거. 그리고 전화는 12시까지만 받을 거니까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하시면 되고 계속 전화 주시면 부재중 전화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전화가 세 대를 오픈해 놓으니까 지금 전화 오는데 안 받으면 그냥 일찍 끊으시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내일도 상한가 좀 잡아내자. 상상상 한번 가시죠. 제가 물 좀 갖고 오는 동안에 상상상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 올려주세요라고 상상상. 그럼 채팅방에 조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올리시는 방 위주로만 11자 공략 종목과 HMM의 전략 기준 일단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기준 잡아드릴게요. 상상상. 자, 얼른 상상상 한번 가시죠. 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기준 또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상 얼른 능동적으로 상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상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상상상 오케이. 또 다른 쪽도 상상상 다른 쪽도 상상상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료 부분 종목별 전략 거래량 기준하고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상상상 신나게 능동적으로 상상상 오케이. 또 상상상 그렇게 하고 이제 그 HMM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쵸? 상상상
상상상. 다른 것도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셔야죠.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능동적이시면 된 거예요. 능동적이시면. 자, 상상상. 좋습니다. 내일 그 자동차 그룹주들 만도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 부분도 잘 오늘 야간에 이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만도 기준에서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시간에 좀 미끄러진 흐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아니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사람들은 나는 살다 처음 봐요. 왜 물적 분할이 악재야?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 사실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라는 쪽의 해석이 맞죠. 자, HMM의 전략도 같이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HMM 전략 그리고 내일은 뭐 시원한 상한가가 대형주에서도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미국 쪽이나 이제 유럽 쪽 장에 이제 혼조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시장 추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일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만기일의 기준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미국 동시만기일에 대해서 뉴스는 가끔 보시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 날짜를 막 벼르고 있다가 야 이거 어떤 면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일본 쪽의 만기일도 엄연히 있죠. 그런 것처럼 해치 차원에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비이성적인 왜곡적 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도 도이치 한국법인이 까불까불해가지고 금융당국이 굉장히 세게 제재를 강한 적은 있죠. 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재판을 지금까지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교육 들어갈게요. 빠르게 교육 들어가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방송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컨디션도 좀 그렇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상황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뭐 IT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오늘 뭐 0.97% 밀렸는데도 1%도 안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근데 2, 3%씩 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지수가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줘야만 나머지 부분의 시세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서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기준에, 그러니까 최근의 기준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 부분도 그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일정 범위 주력주에서의 안정적인 흐름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주력주의 흐름이 그렇게 안 나온다면 어렵죠.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고점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주력에서 저도 주력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고점을 놓치고 꽤 많이 눌려지는 그 흐름도 겪게 되고 스윙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해드리고 교육용의 기준이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교육 받으신 대로 가차 없이 차익 실현 범위나 순절 범위를 단행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6월 7일 11시 8분에도 올려드린 이 내용이 두산중공업 투자 주의 들어가 있고 31,6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6, 7%, 7, 8%까지 밀린다면 당연히 주가가 현재가가 39,000원일 때 기준 잡아서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 그럼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기준이 맞는 거죠. 그게 기분 좋아서 차익 실현하고 기분 나빠서 가져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교재 데이터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그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내용들 보면 두산중공업 보유해도 되나요? 또 주가 조정되고 나서 지금 사도 되나요? 시간에서 사도 되나요? 이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데, 뭐 이 흐름을 제가 오늘 기준에서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신풍제약이 쭉 뻗어 올라갔다가 깨져 내려가고 끝없이 밀려 내려가면은 뭐 끝났다. 근데 뭐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끝났나? 작년 기준에 또 올라가고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련을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렸어요.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10위까지 밀렸는데 뭐 끝났어요. 실적도 없어요. 해봐야 또 변동성, 거래대금 한번 터지면 또 변동성이 확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도 뭐 누가 끝났다 그래? 시장에선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말 그대로 개거품입니다.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방송에 나오는 분들 중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끝나긴 개뿔 뭘 끝나요? 원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대박인데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요. 윤정두 같이 야 다 필요 없어요. 뭐 저평가군 고평가군 앞으로 성장이군 나발이군 다 필요 없이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지금은 기술적인 범위뿐이 못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범위에서 아니 뭐 투자 주의면 어떻고 경고면 어때 막말로 미수 풀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신용 쓸 것도 아닌데, 그럼 결과적으로 거래량 수반되고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면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이 너무 아래 위로 커졌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야 되게 강한데 쭉쭉쭉쭉쭉쭉.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오다 보니 아래 위로 튕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뭐 어느 가격대에든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이상 터진다는 자체가 역사적으로 역대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진 종목은 몇 종목 없어요. 작년에도 2조 이상 터진 종목이 작년 기준에 시젠, 신풍제약 뭐 이런 몇몇 종목, 그리고 3조 이상 3조 6천억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갱신한 셀트리온 11월 25일 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도 한 건 했죠. 예?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3조 6천억이었는데 셀트리온이 11월 25일 기준에, 삼성전자가 1월 11일 기준에 8조 2천억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깨질 수 없는 기록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그 흐름에 2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또다시 두산중공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불만 지피면 뭐 내일이라도 또 어떤 뭐 수주공시가 나와.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지되는 부분은 막말로 뭐 펀드멘탈 쪽에 아주 저평가의 국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실체가 있는 뭐 재료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이 컸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지속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오롯이 제 개인적인 그러한 기준인 거고요. 지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는 말 그대로 4천만 주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 뭐 관심 가지실 수 있어요. 뭐 제 맘대로 뭐 이게 고점이고 제 맘대로 이제 뭐 바닥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거래 대금을 봐야 됩니다. 앞전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여기까지도. 첫 번째 2천억 넘기는 저 시점에서도. 에이, 지금 이게 고점은 넘기는데 앞전 그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상태의 흐름이라 일단은 거래대금이 더 실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락에서 들여다볼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는 사실 개별 매매, 여기서는 2천억 이상 터지니까 15,000원 이상에서의 편입, 당일 수익, 그 다음 날도 수익, 꼴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 이후에서도 거래는 터지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터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거래량은 제한적인 것 같지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터진 거래대금이라 거래대금이 앞전에 1조가 아니라 2조씩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불과 요 자락에서 15,000원대 2천억 넘길 때 윤정두가 전략 잡아드리면서 앞전 거래대금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장초부터 거래대금 터졌겠지. 그런 날들에 이러한 흐름들을 못 쫓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을.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도 편입의 기준 잡히신 분들 왜 전략 기준을 다 잡아드렸으니까. 변동이 아래 위로 만만치는 않았고 그랬을 때 주가 변동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자락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눌림목에 이 자락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윗골이 달렸으니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23% 올랐다가 11%까지 상승폭 둔화되고 끝났으니까. 그러나서 그 다음 흐름에서도 보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개별 매매 기준. 그럼 잡아들인 거래량이 이날 얼마? 3,500만 주의 거래량이면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뭐 거래 대금이 얼마? 2조를 훌쩍 넘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다음 날 기준에. 여기서 종가에 32,000원에 2조를 넘겼는데 거래량이 다시금 7,800만 주 필요 없습니다. 3천만 주만 나와도 되고요. 3천만 주만 돼도 1조를 넘기니까. 그러면 변동성은 또다시 7%, 10%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미끄러지면서 거래량이 실린 거죠. 원래는 이제 단순간에 저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경우는 좀 드물죠. 드문데 어찌됐건 뭐 실린 거래량이고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되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이 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알 정도. 시장 거래대금 1위, 2위, 3위. 거래대금이 수요일도 1위에 수요일도 1위. 그 전에는요. 2조 원 넘기면서 또 1위. 그 거래대금 유지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내가 생각해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죠.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앞전에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의 어마어마한 추세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밋밋하게 매집돼 있냐? 매집 안 되지. 무슨 매집이야 매집은. 뺑뺑이죠. 여기서 거래대금 빵 터지고 거래대금 죽는데도 캔들이 좀 작아지는 건 있지만 급격히 밀리진 않아요. 근데 못 견디는 거지. 이때하고는 다른 거죠. 이때는 아주 큰 그 변동도 아니고 시장에서 막 소문났고 여기저기 다 들여다보던 거래대금도 아니고 이때는 이제 1조씩 터지니까 누구나가 다 따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부 눌렸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그럼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꼭 주가가 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보시면 냅뒀더니 돌리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냅뒀더니. 그러니까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냅뒀더니 돌리더라. 근데 결국은 어때요? 질질질질질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17,7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순식간이죠. 10월 이후에 시장은 사실상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3,000포인트로 훌쩍 넘겼잖아요. 근데 얘는 17,700원 찍고 얼마? 10,000원까지. 얼마 밀린 거예요? 7,700원, 8,000원 밀린 거죠. 그럼 얼마? 50%?
고점 못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산중공업의 지금의 흐름에서 막연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4천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뭐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횡보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적절한 거래량,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그때 이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때도 어지간한 거래대금 가지고는 매물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사실은 발을 빼야 되고 거래량만 확인하고 거래대금만 확인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내일 4천만 주.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때요?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죠. 이제부터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제 채팅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샛별형이 떴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래량 수반됐죠. 일 수 있잖아요. 샛별형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허브 힐러 선생님.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매매 사인을 드리고 있는 와중이니까.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이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 뭐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한 변동성을 잡아줬죠.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놓고 볼 부분이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의 기준이에요. 다시금 보실까요? 두산중공업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중간중간에 많은 그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2천만 주,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기준을 잡아라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게 터질까라는 막 생각도 드셨을 거고, 앞전의 흐름을 기준을 잡아서 보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계속 터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근데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지니까 난리가 나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얘는 원래 못 가요. 못 가는 그런 게 어딨어. 얼마 전에도 호텔신라 걔는 원래 무거운 게 있어. 주식 몇 년에 보셨다고. 34년 주식한 윤정도가 아닙니다 하면 아닌 거지.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매집해놓고 이 주가가 변동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럼 어느 때 나오겠느냐? 지금 툭툭 2천억 넘기고 있잖아요. 2천억. 저게 이제 조금씩 더 잦아드는 흐름이 나오겠죠. 더 자주 나오는 흐름이 나겠죠. 그래서 이 샛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 무지하게 많이 찍어놨어요. 오늘은 이제 좀 넘깁시다. 목도 너무 안 좋고 힘겹고. 저 샛별형 링크 공지사항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각 채팅방에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샛별형 교육에 대해서 캔들 교육에 이렇게 있어요. 망치형, 우산형, 교수형, 샛별 십자형, 샛별형 상승장악형, 4대 전환 캔들 뭐 이렇게 해서 샛별 십자형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죠. SM의 기준에서도 상승잉대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또 샛별형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실까요? 두산중공업 어제자의 내용이 나올려나요? 이 6월 62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62회차에 있으려나 63회차에 있으려나. 두산중공업의 주봉 차트 보면은 변형 샛별형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쭉쭉 떠요. 두산중공업에 그런 샛별형의 그 편입 기준점 그리고 이제 그 수급 범위 이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어디 있니? 두산중공업 보여요? 샛별형, 변형 샛별형 보이시죠? 저러고 나서 거래량 그 다음에 샛별형 형성된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 터지고 끝없이 터지죠. 윤정도는 어떻게 해요? 채팅방에서 많이들 올려주신 내용이 윤정도는 거래대금 터지고 추세 강화되면 남들은 어정쩡한 구간에 차익 실현합시다 그러는데 아니다.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리고 그 대박 수익을 다 잡아낸다.
왜? 기술적 분석이 명확하니까. 아니 목표 주가 설정하는 건 자기가 정해놓은 거지. 펀더멘탈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차익 실현을 해. 오늘 당장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을 해. 그럼 되겠어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꼬리가 달리면 그럼 또 얘기하는 게 3분의 1 밀리면 아니 오늘 셀리드 24%씩 올라왔는데 고점 대비 8%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거래량 거래대금을 잡아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1260만 주, 1억 9,600만 주짜리예요. 그럼 2억 주라고 따지고 6%가 넘게 매집이 됐어요. 대부분 외국인 쪽에서 6% 이상. 그러면 5% 이상 매집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흐름이 매집 단가 대비 17,700원 외국인 기준 곱하기 최대 150% 26,550원. 그러면은 30%는요. 그러니까 150%라는 게 50%로 올린다고 쳤을 때 매집 단가 대비해서 주가는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뭐 차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도 차익 실현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23,000원을 목표 주가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매집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었고 요 매집 그리고 추세 부분에서의 4월 15일 날 추세 강화 부분. 근데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추세 범위를 어느 위치에서 그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범위에 그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캔들의 흐름, 또 셀리드. 온라인 교육 받고 수익 났어요. 근데 교육 받고 수익 내는 것보다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장중 내내 이 내용들을 다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은 왜 나오는지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고 실질적으로 5분봉에서 이런 자락대 11만 원 자락대 여기서 편입을 해서 13만 원 훌쩍 넘기면 오늘 당일에 상승 삼각형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 터지면 됩니다. 어제 거래대금 터지고 들어올리고 이거 5월 달부터 잡아드린 거잖아요.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결론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보시고 알람 구독 신청하시고 유튜브 동영상 알람 구독 신청하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와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은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밑에 MACD 추정용도 교육이 있고 세력주, 매집주, 야간 교육 뭐 이렇게 다 교육 자료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고 여기에 그 PC 보고 동영상 뭐 보면서 쉽게 라이브 방송 참여하기, 유튜브 구독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면 되죠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해 두시면은 뭐 셀리드 같은 경우 전략도 오늘 장중에 차익 실현하세요. 두산중공업도 차익 실현하세요. 이런 전략 부분들을 미리미리 보실 수 있죠. 이 부분도 13만 4,100원에 녹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가에 사셔서 편입 차익 실현한다 할지라도 이 가격 평균 13만 원에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종가에 12만 9,600원이라서 고가격이 고가격인데 5번 나익 기준보다도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놨던 부분이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는 거죠. 옳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셀리드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 전부 기준점대로만 대처하면은 편입의 기준 잡힐 수 있었다는 거고 SM이 좀 놀라운데 아쉬운 거는 SM 부분의 거래대금이 500만 주 이상 터져야 2천억이 나옵니다. 2천억씩 나와줘야 돼요. 2억 3,450만 주짜리라고 그랬죠. 매집의 기준. 근데 31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럼 310만 주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310만 주 나누기 2,345만 주 해주면 13% 매집했네. 12%가 아니라 13%. 그럼 매집 단가보다 50% 들어올려놔야 되는데 100번 양보한다 이거예요. 100번. 왜? 초기에 공매도 상황과 대차 상환 물량이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가총액이 1조 이제 막 넘긴 종목이라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300억 정도 매수했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2천억 터지면은 1300억 중에 상당 부분을 차익 실현도 하루에도 나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타 종목군들도 그럴 수는 있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지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액도 커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SM은 좋게 표현하면은 아주 가볍게 쉽게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으면. 근데 부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공매도 상환 또 대차 상환 부분이 상당 폭이 있어서 실질 매집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변동이 가벼워지는 대신에 가벼운 변동성에서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뭐 2천억씩 꼬박꼬박 터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거 교육받을 때 상장 주식수도 보고 시가총액도 보고 뭐 그렇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교재받고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되는데 그 효과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 드리고 65강의 PDF 파일을 다 드릴게요. 지금 65강에 65강의 PDF 파일을 13번째 방, 14번째 방 올려드리니까 나머지 방도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세요. 필요하신 방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지금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쫙 나오고 매집주에 대한 교육 부분도 또 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나와요. 매집주에 대한 교육 내용이 별도로 교육 내용에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캔들이고 그다음에 매집주 교육 여기 있고 기초 교육에서 그죠? 그 매집주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고 나서 응용하시고. 근데 말씀드렸죠. 배우고 나서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보다도 수익을 내시면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내시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이런 교육을 차분하게 그러시면 이런 LG전자 같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915만 2,377주 즉 5.5%를 매집을 한 겁니다. 주식수가 LG전자가 1억 6,360만 주짜리예요.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윤 정도는 외웁니다. 왜 외우냐면은 제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제가 코멘트를 해드려서 리딩을 해드려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노력을 내서 결과물들을 잡아드려야죠. 5.6% 수준의 매집이 된 겁니다. 5.6%. 그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 이상 매집을 했을 때 최소 30에서 얼마? 50%를 들어 올려야 빠져나갈 수 있다. 7천억을 매수한 거예요. 그럼 LG전자가 하루에 빠져나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8만 원, 30% 기준 잡으면 10만 4천 원, 50% 기준 잡으면 12만 원의 기준이 목표 주가로 설정되죠. 그렇게 올라와야만 주가 차익 실현하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올라갑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이 나왔거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40%씩 올라와 버렸거든요. 삼성전기까지. 근데 얘는 시장이 20% 오르는데 10% 올라와. 그러니까 손바꾸자 정리해서 다른 걸로 가면 다른 걸로 가고 싶다. 빨리 정리하자 뭐. 근데 결론은요. 시장 수익률보다 안 나왔던 게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약보합권에서부터 약보합권까지 밀렸었잖아요. 92,000원 이탈됐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래대금이 실리기 시작하더니 상한가.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일 거예요. 이게. 두산중공업의 그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에 관심도가 집중되니까 막연하게 이거 오버슈팅입니다. 요만큼 올라서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 그건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5% 혹은 내가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2.5%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 3분의 1 그런 건 재편입할 때나 좀 보는 거고 무슨 차익 실현하는데 무슨 3분의 1이 꺾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3,315만 주예요. 13%가 월등히 넘어요. 응? 그렇게 매집한 쪽에 SM의 매수 평균단가 기간 위주죠. 이쪽이 매수가 4만 원으로 훌쩍 넘깁니다. 그럼 4만 원만 잡아도 30%만 잡아도 5만 2천 원. 응? 50% 들어올린다고 치면 6만 원 이상. 목표 주가 또 상향되는 거예요. 주가는요. 여전히 눌려있는데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왜요? 손바뀌면 매도가 나와요. 손바뀌면 매도. 응? 손바뀌 매도. 한쪽이 사고 팔고 차익 실현하고가 아니라 손바뀌 매도. 그러니까 일정 범위 지나면 이제 유통 물량이 감소되겠죠. 받은 쪽은 계속 받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대한항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부분도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회원님들, 유료회원님들은 과금을 하고 들으시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단 말이야. 왜? 윤정도한테 무한 신뢰가 있으니까 과금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서로의 신뢰도 이외에 장중에 실시간 매수 사인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녹화해드리고 녹음해드리는 것만 참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시차가 발생되죠. 그럼 시차가 발생돼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주식 배워서 막말로 하버드 대학 갈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요. 그럴 바에는 교육받고 수익 내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갖지 마시고 맨날 고점 놓치고 저점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익 내고 여러분들이 수익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쏙쏙 와닿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자금, 공적 자금 성향에 사는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서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다른 쪽은 돈 싸들고 와서 인수하겠다는데 실사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아니 돈도 없는 대한항공에 돈 빌려줘가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끔 하고 이건 뭐 좀 다음 정권 때 뭐 문제가 될런지 근데 저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응? 어떤 결론이든지 메이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급 보시면 이거 엄청나잖아요. 지금 수급이 엄청난데 주식수를 꼭 아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주식수 몇 주? 3억 4,700만 주. 그걸 아셔야 되는 이유가 주식수를 알아야 저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지만 3%뿐이 안 샀구나. 앞으로 더 매집을 할 수 있겠구나. 주가가 올라더라도 누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오늘 150만 주 이상 사면서도 주가 꾹꾹 누르고 사요. 응? 시장 상황 보면서. 근데 그걸 모르고 야 오늘 100만 주 150만 주 나왔으면 막 그냥 내동매매해. 그랬다가도 조금 공부해서 뭐 내가 샀는데 눌리네.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샀다고 꼭 외국인들이 더 사서 주가를 들어 올려 줄까?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손절해요. 응? 예를 들면은 어설프게 공부해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임대에서 따라붙었다가 하필이면 또 이런 데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놓쳤어. 이렇게 밀리면 막 정신없어요. 막 손절해. 그리고 또 올라가면 막 이건 나쁜 종목이라 욕해. 그잖아요. 나를 두고 갔다고 욕해.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또 고점에서 못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움직이셔서 같이 편입하고 같이 잡아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개장 초부터 프로그램이 들어오네요. 3억 4,700만 주짜리인데 지금 3천억 이상의 매집에 3%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야 캔들 4대 천왕 다 떠버려. 월봉 기준에 수급이 최근에 5월 6일부터예요. 5월 6일부터 해서 1,000만 주 이상 그렇게 되면서 3% 수준 매집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 주가 평균 단가 대비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 부분 검은색으로 줄거드린 게 개인들의 순매수니까
계속 떠넘겨졌다가 일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건 매집이 아니라는 거지. 상환하고 끝난 거지. 오히려 포지션이 가벼워졌으니까 위로 올라오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맹신하면 안 되고 꾸준히 들여다보셔야 돼. 그러니까 주식수 3억 4,700만 주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의 기준도 변형, 샛별형으로 볼 거냐 장악형으로 볼 거냐. 장악형으로 보면 여기까지 장악 확인형까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손절 범위는 대밀릴 때 이런 정도의 기준을 손절 범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샛별형의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요 꼭지까지가 편입의 기준이 되죠. 손절 범위는 같아질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편입하고 손절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샛별형과 뭐 장악형 이런 기준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링크 부분들 올려드렸고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도 방송을 끝내면 조금 이따 방송 끝내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받으시고 수익 기준 내시고 샛별형의 기준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이 부분은 하여간에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장악 확인형이 1차적으로 떴는데 거래량이 사실은 제한적이어서 거래량이 수반된 쪽 기준에서부터 이 정도 수준에서 본다. 여기는요 5MA 20MA 5MA 20MA 그리고 주봉에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뻥긋하게 더 올라온 모양새 나오겠죠. 그거 갖고는 사실 모자릅니다. 5MA 20MA 거래량들을 월등히 넘기고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래량 일간 거래량에 대략 1000만 주 이상씩 터지면 본격 시세가 나옵니다. 지금은요 좀 뭐 4, 5% 오르다가 6, 7% 오르다가 7, 8% 오르다가 눌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눌리는 시점이 매물을 일정 범위 다 소진시켰구나. 그리고 나서 들어간 이유가 뭔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분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 돼서 이제 드디어 오버슈팅 자락이 나오는 거죠. 그 상승 잉태 확인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편입 기준은 어떻게 저 윗꼬리까지가 전부 내일 편입의 기준입니다. 왜? 요 라인을 벗겨내고 새로운 월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캔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 캔들의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은 요 꼬리까지 다 잡아낸다. 그럼 손절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편입한 이후에 손절 범위. 그거는 이제 개개인적으로도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캔들이 위쪽으로만 너무 솟아 있어서 얘를 절반을 보기에는 어렵다는 기준이 잡히죠. 그렇다면은 요 라인을 돌려줄 때부터 잡으면 시초가 자체가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니다. 이 빨간 캔들의 기준을 잡은 거니까 갭상승이 나온 그 시초가 부분이 훼손되면 안 된다. 혹은 요 갭의 절반 라인까지는 훼손되면 안 된다. 요 절반이 아니라 전체까지는.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손절의 범위죠. 다시 되밀릴 때. 편입의 기준은요. 요 꼬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눌리면 눌릴수록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손절 범위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항공도 기준을 잡아서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그 종목 기준에서처럼 이렇게 기준점이 잡혔는데 HMM, 삼성 엔지니어링, 만도, 셀리드, 이연제약인데 만도는 물적 분할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악재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HMM의 기준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내일 들여다보실 거래량 기준 1,500만 주로 1,000만 주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 거래량 계속 줄어들면 오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외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생명이. 캔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꾹꾹꾹 눌려버릴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HMM 1,500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2,000억 원을 넘기는 1,000만 주의 기준. 만도도 내일 개파락 이후에 거래가 이제 분명히 수반되겠죠. 수반될 때 기준에서 만도도 일단 300만 주의 기준에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셀리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 순위도 상당히 올랐고 시가총액 1조 규모에서. 그래서 내일 기준에 400만 주가 실려줘야만 그래야만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시초가 대비 윗방향으로.
저 기준 거래량은요 시초가 대비 양봉이 나와서 변동성이 최소 5에서 7%, 10%씩 나오려면 저 정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걸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준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100만 주일 경우 9시 10분까지 10%의 물량이 실려야 된다. 그죠? 9시 반까지 20%의 물량이 실려야 된다. 실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봉이어야 된다. 그래야 따라붙는다. 만도의 경우에 만도의 영향으로 이제 뭐 만약에라도 자동차 업종군이 전체가 이제 뒤숭숭해진다면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도를 이렇게 끌어올린 게 누구예요 사실? 아니 개인들이 끌어올렸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만도의 기준에 최근에 끌어올린 게 IR 효과 부분을 봐야지 하고 들어올렸는데 오늘 회사가 IR을 진행하면서 야 니들 엿먹어봐라. IR 다 끝나고 들어나서 3시 40분 50분 요때 공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공시를 냈죠.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불러놓고 IR 하면서 그 얘기 안 했을까봐 했겠죠. 응?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전부 매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악재로 인식하는데 저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호재로. 응? 코악재를 떠나서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들한테 물적 분할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랬어. 뭐를 내달라고 그랬어? 그잖아요. 뭐 돈 달래서 증자해서 그걸 뭐 꼽을 줬다 못된 데 써먹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시간에서 오늘 4.5%가 빠졌는데 시간에 이제 그 일자별로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 추이에서 평상시에 거래도 안 터져.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17만 6천 주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뭐 많이 터져봐야 뭐 작년 7월에 5만 주였는데 10월 20일 뭐 19일 10월 19일에는 좀 터졌을 수는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때도 뭐 얘는 덜 터졌네. 그죠? 현대차 기아의 대손 충당금 설정 범위 때문에 19일 날 현대가 개파락이 4%대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가야지. 19일 날 현대차의 기준에 4% 수준의 4.17%의 하락. 윤정도 귀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6% 하락으로 출발해서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돌립니다. 거기에 이제 LG화학 보셔야죠. LG화학. 물적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주가를 막 끌어내리는데 시간을 떠나서 이제 지금 이제 종가만 보세요. 작년 10월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뭐 물적 분할한다고 10월 말에 막 마작이 났어. 60만 원 막 이탈되고.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5만 원 찍어버려요. 그게 악재였다는 거야? 악재인데 어떻게 105만 원을 찍나? 지금에 와서 다시금 어디 대도 않는 CS에 외국계에 들어가 있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외국계는요 말씀드렸잖아. 대형사 과장급이 가면 이사 줘요. 부장급 이상에 가면은 상무 전무를 줘버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직원 몇 명 없어. 한국 직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금호석유 부분 그렇게 해서 즉각 반발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야 장난치니?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부정적이지 않은데 라고.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만도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17만 6천 주면은 상당한 물량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면은 이 거래량에 원래의 기준은 이제 3분의 1을 잡습니다만 시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고 소문이 났다라고 관점을 잡으니까 그러면 절반의 기준 그러면 얼마? 동시효과 기준에 8만 주 이상이 실린다고 봅니다. 9만 주 가까이 8만 5천 주. 8만 주의 거래량의 개파락이 최소 7만 원 공방 또 이탈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일 전략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시초가 형성되고 변동성이 5%까지 확대가 된다면
3%는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원체 이제 그 거래량 없이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 기준 잡으면 오늘 종가 기준에 내일 출발이 되면 7만 원 기준점이 되잖아요. 7만 원에서 5%면 3,5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66,500원이 됩니다. 66,500원이면 요 정도 자락이 되겠죠. 요 정도 자락에 말도 안 되는 하락으로 거래량 속에서 수급이 꼬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누적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이들이 나는 속았네하고 두들겨 패면,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주 까고 나가겠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을 땐 40만 주인데 150만 주 까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쪽쪽쪽 빠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뺑뺑이 돌려서 매수매도 뺑뺑이, 매수매도 뺑뺑이. 만약에 악재여서 그들이 진짜 빠져나간다면, 응?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들인 게 300만 주인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말 그대로 800만 주 터져라라고 해야죠. 지금 거래량은 상관없는 거지. 어쨌든 300만 주도 평상시 보기 어려운 거래량이었죠. 그 거래량이 터지는데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그거는 아웃이죠. 그래, 시초가 대비.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야. 세게 움직임을 좀,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야.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아. 거래대금 충분해. 그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따라붙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도의 물적 분할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이 악재냐 이거야. 무슨 어디서 대도 않는 코멘트들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 분할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9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설명회 IR을 개최한다라고. 아니 그러면 이 IR을 개최할 때 11시 5분에 진행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거 왜 했겠어요? 컨퍼런스 콜 왜 했겠어? 오늘 액분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물적 분할합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응?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 분할 결정을 하는데 IR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 분할 결정을 한 거지. 아니 이거를 무슨 뭐 IR 해놓고 야 엿 먹어 보세요. IR 며칠 전에 뭐 좀 매수 좀 해줘. 내가 5시 42분에 이렇게 물적 분할 한다고 그거 공시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죽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나? 대도 않는 소리. 결국은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요, 호학제가 아닌데 저는 호재 위주로 좀 더 봐요, 사실은. 응? 뭐 예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우리는 2차 전지 보고 투자했는데 뭔 소리야. 그분만 그렇게 했겠지. 수많은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했다? 작년에만 그랬겠지. 테마 형성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LG화학의 실적 부분은 다 화학에서 나온다 그랬죠. 작년에 2차 전지 적자예요. 매출만 있을 뿐이고 파이가 커졌을 뿐인데 그게 언제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년째 해온 2차 전지입니다. 20년째 해온 2차 전지야. 무슨 뭐 작년에 무슨 뭐 대박 터진 것처럼 신규 사업 진출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20년 해오던 사업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내리 적자야. 지금도 적자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위를 유지하고 더 확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증자할까요? 여러분도 돈 내고 대주주도 돈 내고 증자할까? 대주주가 주주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 가장 긍정적인 방법을 한 게 뭐예요? 하반기 IPO죠. IPO에 자금을 땡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 세계시장 점유율도 좋고 지금 당장 실적 없더라도 어차피 그런 자금들은 우리가 개인들이 생각할 때처럼 뭐 단기 매매 이런 수익 창출 이게 아니니까. 결론 마찬가지예요. 만도가 지금 돈 달라고 했냐고. 회사 분할해서 실적 개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뭐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수준이 뭐 IPO 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회사만 분할하는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야. 추가적인 출자 부분도 일부 단행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자금 확충을 좀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돈 내나 유증해서 돈 내나 이게 아니지.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하나솔루션 어떤 짓거리예요? 솔직히 짓거리라고 표현할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화학에서 실적 나는 거 전부 그거를 태양광으로 갖다 꽂아버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우리는 나한테 배당해 주면 좋겠고 그냥 화학주로서 그냥 실적 내는 거 그거 표현해 주면 되는데 태양광에 지금 몇 년째야. 자기 장남 장남이죠. 장남 맞죠? 장남이 태양광 사업하겠다고 그거 그냥 막 밀어주잖아. 왜? 돈 덜 내고 경영권 승계자고 하려고. 태양광에서 대박 치면은 이제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장남 입장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세금 덜 내고 그렇게 해서 돈 다 갖다 꽂아버리잖아. 돈 버는 것마다 그냥. 예전에 어떻게 해요? 한솔기업이 한솔제지에 번 돈을 한솔건설부터 다 갖다 꽂아버리잖아. 그래서 IMF 때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1순위가 된 게 부채가 너무 많아. 정경유착도 심했고 그 당시 기준은. 근데 부채가 제일 많은 그룹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깨버리죠. 그러면서 IMF가 원하는 게 뭐예요? 투명성이죠. 야, 돈 벌었으면 주주한테 줘. 왜 돈 벌어서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돈을 벌었어. B상장 B 회사에다 돈을 막 증자를 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펀드 상품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다고. 왜? 예를 들면 뭐 현대증권이야. 근데 현대 계열사 증자해줘 버리고 그래요. 혹은 주가 방어해줘. 수익 난 거 있죠? 팔아버리고 밑에 자기가 부실인 업체를 사줘. 왜? 증자해야 되니까. 증자 가격 높여야 되니까. 별의별 못된 짓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의 투명화를 가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해야 된다. 지주사로 전환을 해라. 근데 강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게 특별법이에요. IMF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주사 전환하면 어떻게 한다? 인적 분할하면 가지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 홀딩스로 넘기고 홀딩스에 넘기는 조건에 경영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의결권이. 거기다 스왑을 할 수 있게 줬어. 엄청난 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은 만도야. 만도를 나쁜 의도로 만도라는 그냥 자체적인 독립회사가 있고 이 대주주가 있고 현대차 뭐 계열사도 아니고 뭐 이 자체적으로 내가 지분을 돈 조금 내고 지분을 더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 완전하게 하고 이러려면은 만도의 기준에서요. 자사주를 많이 사요. 그렇게 해서 쪼개 인적 분할로 사업 파트와 지주사 파트로. 근데 이제 쪼갤 때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하냐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333 갖고 있고 자사주가 1이었다고 치면 10%였다고 치면 어떻게 쪼개주냐면요. 새로운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333에 자사주 10을 주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333 외국인 기관 개인에게 33%씩 줘버리는 거야. 그럼 좋지. 받는 사람도. 그래놓고 이쪽 홀딩스 쪽에는 자사주를 그대로 주죠.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결권을 발생을 시켜줘요. 거기다가 대주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홀딩스의 물량을 바꿔 살 수 있는 수합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서 홀딩스의 지분이 더 생기는 거야. 내가 사업의 대주주가 30% 갖고 있었어도 그거 다 필요 없잖아. 홀딩스 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홀딩스가 이 사업체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글로 옮겨버려. 그게 특별법이에요. 근데 그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일반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룹은 다 되는데 인적 분할을 삼성그룹만 못하겠죠. 누가? 시민단체가. 이번 정부에 딱 손잡고 나서 시민단체가 니들만큼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적 분할을 포기합니다. 그래 난리가 났어. 인적 분할 포기한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면 100% 갖고 있을 텐데. 야 이거 죽었다 하는데 IR 할 때예요. IR 할 때인데 죽었다 했는데 주가가 조금 눌리는데 싶더니 폭등이 나왔어. 왜 그랬어요? 자사주 이익 소각을 발표합니다. 인적 분할에서 의결권이 그만큼 14%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14%를 소각시켜버리면 주저하는 정책도 되고 대주 지분도 일부 올라가게 되고
인적 뭐 그냥 속하게 버려. 그리고 이제 50대 1 F분 얘기 나오고. 이해되세요?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대주주가 지주사로 전환할 때 의결권이 생기면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가 됩니다. 아주 손 안 대고. 그래서 삼성그룹은 그렇게 한다고 인적 분할한다고 그랬더니 하지마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마. 니들만큼은 안 돼. 특별법 이거 다시 조정해야 돼. 뭐 이렇게. 나머지 그룹은 다 했잖아. 근데 희한하게 현대 삼성만 못하겠죠.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지주사 전환할 때 LG그룹이 가장 빠르게 제대로 다 전환을 했는데 왜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그룹에서는 왜 형제라니 그랬을까요? 형제들끼리 그런 것도 있지만 숨겨놓은 지분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 차명 지분들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냥 막 투명하게 경영이 돼야 돼요. 수익 났다고 해서 까불지 못해. 근데 지금까지도 솔직히 내 본연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주 배당을 하든지 좀 내가 당장에 매매 이익을 원해서 들어간 건데 그거를 먼 훗날 볼 태양광에 다 쏟아붓고 앉아 있어. LG전자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 사실은 2차 전지에 쏟아 부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외부 자금을 또 받겠다. 흥행 성공할 자신 있다. 그럼 그 자금이 들어와서 자산이 더 증가하고 시설 투자하고 성장성 더 증가하면은 100%가 아니겠죠. 그다음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거겠죠. 그게 기존 주주한테 나쁜 거다? 아유, 난 진짜 다 떠나서 윤정두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 이 흐름의 변동의 기준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대손 충당금 잡는 부분을 시간에서 4%씩 현대차 빼는 날 그게 방송 야간 방송에서 지가 잘난 체 하려고 나와서 아유 이거 대손 충당 갖고 이거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그러는 거지. 현대글로비스 주가 올리고 이 미친 것들이 그게 방송에서 할 얘기예요. 주가 조작하나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래서 주가 조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던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대차 그룹들이 주가 조작하는 거야. 그러면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현대글로비스 주가 올려놓고 현대차 기아차 눌러서 그렇게 해서 세금 들리려고 하는 거. 이 주가 조작이네. 상속세 100원 밀리면 상속세 들린다고 막 주가를 눌러? 조작이네. 그걸 낄낄대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 저도 몰라요. 만도가 개파락 나온 이후에 충격을 받을지 단기간에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효과가 터질지.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우리 전략은 일단 개파락에 5%더 빠지면 일반적으로 3% 잡는데 얘는 5%. 왜 변동이 크니까. 5%더 밀리면 다 손절을 하든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든 끝. 근데 갈릴레오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돈 되매요. 마찬가지야. 이게 악재야. 악재여서 LG화학이 60만 원 깬 다음에 105만 원 갑니까? 대손 충당금이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16만 원 깨진 현대차가 들어 올려서 20만 원대 후반 가버립니까? 순식간에? 삼성전자가 상속세 들려고 100원 눌러서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서 밀려봐야 얼마나 밀렸다고. 6만 원대에서부터. 결국은 9만 원대 후반까지 확 치고 올라가 버리죠. 70%씩. 이게 무슨 악재야. 만도의 물적 분할은 어설프게 어디 가서 이거 악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낄낄대는 애들이 있으면은 아우 저 나쁜 친구라고 혼을 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악재 아닙니다. 악재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추세로 놓고 본다면 호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간의 단기간의 외국기관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개인들 현혹시키기 위한 수급 범위 주가를 더 들어올린 그 개념은 아니에요. 몇 명이서 주가 장난칩니까? 만도라는 회사가 몇 명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만기일에 몇 명의 외국인이 작업을 해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방송 나와서 만기일 포지션이요 외국인들이요 지금 마이너스 30포인트로 잡아놨으니까 선물지수 몇 포인트로 했으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어디까지 빠져 확 그냥
아니 외국인 기관 투자자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선물 옵션에서 야 이번에 한 100배짜리 한번 먹어보자 옵션에서 이렇게 매매해요. 거의 99%가 해치 물량이죠. 어디서 끝나든 자기들하고 상관없어요. 해치가 다 돼 있는 거라서. 코스피 200 지수 또 상품에 대한 포지션 추정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매니저들끼리도 자기들 포지션을 어떻게 정산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놓고 보는 거지. 결론적으로 너무 깊은 걸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약간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은 만도의 기준에 시간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뭐 내일 기준에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적 분할이 그게 악재다? 돈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뭐 증자가 무조건 또 악재야? 대주주 증자는 악재 요인은 아니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당장 주주 배정할 때는 좀 변동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대한항공 증자하고 나서 주가가 박살났나요? 오히려 그거 다 메꾸고 지금 얼마야 주가가.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넘버원 1111 한번 갑시다. 111 111 얼른 111. 얼른 이해되신다. 이해 안 되더라도 내일 자신감 있다. 111